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오른다. 혹은 뭐 하락세가 짙더라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른다. 맨날 또 뭐 이야기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장기적 우상향이다 하는 것들 이야기 한번 봅시다.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주택자들은 상승장에만 집을 사려고 하고 하락장에는 떨어질까봐 사지 못하고, 이거 맞아요? 아니,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이 하락장 때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실거주자는 과거의 가격과 뭐 타이밍에 집착하지 말고 무조건 사라. 이게 21년 말에 이런 거 갑자기 나오죠? 그러면서 화폐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가격 등락을 투자의 비중을 두면서, 아니 실거주자라고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투자의 비중을 두래요.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물신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요. 개미는 1년 내내 일해서 3천만 원 벌었고, 인사에서 보면 이런 만화 있어요. 배짱이는 1년 내내 띵까띵까 놀았는데 아버지가 사준 집이 올라서 1억을 벌었다. 이런 개미친 세상.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생산이 나오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 생산을 소비를 해가면서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빌리면서 이자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통화승수로 불어난 만큼 이게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근데 생산, 소비보다 이게 더 많고 더 심각하다, 이런 시장을 맞다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과거 천민자본주의의 사상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오른다. 근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거 대표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공깃밥은 계속 1,000원이었냐? 식당 가면. 중고차 가격은 왜 신차보다 가격이 떨어지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요. 화폐 가치 하락이면은 원자재 가격도 오르잖아요. 자산이 아닌 것도 당연히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항상 공급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수요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대로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고, 핵심적으로 말해보자면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자본을 냅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내가 유망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고, 저런 거를 자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런 건 자본소득이 아니에요. 투기지. 가만히 냅둬서 아무런 생산성 없이 자본소득이 올라가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어느 나라 논리야. 그래서 중국이 먼저 폭락하고 있죠. 중국은 유명한 자본주의 나라죠.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지금 뭐 자본소득 이길 수 없다, 막 부동산 무조건 폭등한다, 그 핵심은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친 유동성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개미친 유동성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쳤을 때 일단 첫 번째 고점에서 살 이유가 있느냐. 거품이 정점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 무너진 사람들은 절대 다시 못 일어나죠. 그 말 믿고 산 사람들 언제 샀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붐 불었었죠. 그때 산 사람들 지금 어때요? 쓰신 분께 묻고 싶네. 그때 사셨어요? 그때 실거주로 돈 없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실거주 한 채 사셨는데 지금 다시 부활하셨다면 대단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물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유동성만 늘어나서 원자재 가격만 뛰죠.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실물가치 상승이죠. 왜냐면 물가 상승인데 이게 실물가치 상승을 말하는 거죠. 실물가치 상승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폐가치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 자, 금리랑 관련 없어야죠.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오르는 거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집값도 올라야죠. 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러 갈까요?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본주의랑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저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는 집값이 폭등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이 얼마 없을 땐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전혀 다른 행보를 겪고 있지 않아요, 지금? 거기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뭐예요? 경기 침체 속 물가 급등이다. 플레이션이 물가 급등이고 스태그가 경기 침체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하는데 물가가 급등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 물가가 왜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경제 성장이 원래는 뒷받침되니까 화폐도 많이 발행하고,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깨졌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부터. 그때 미국이 예전에는 막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이런 짓거리 안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냥 돈 많이 풀어서 극복하니까 쉬워지네? 기축통화국들이 그러니까 일본도 나중에 따라가지고 아베노믹스 한 거고 그러면서 이런 장세를 야기를 한 거죠. 왜? 이게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상충관계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고, 자,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간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심각해지고, 그런데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냐? 고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소득은 늘어나죠. 똑같이 100만 원을 받더라도 100명이 버는 거랑 200명이 버는 건 다른데, 소득이 늘어나면은 화폐 유통이 늘어나죠. 화폐 유통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통화 승수가 늘어나죠. 통화 승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통화 승수는 뭐예요? 100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통화 승수가 4번이 돌아서 얘가 400만 원의 역할을 했다. 그럼 100만 원만 찍어도 400만 원의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400만 원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200만 원을 찍어도 1.5분밖에 안 돌았다. 그럼 300만 원 효과밖에 안 내요. 그런데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죠. 돈은 많이 찍었는데 돌지는 않고 있더라. 돌질 않으니까 이게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고용은 물론이거니와 가계로 제대로 분배되지는 않는데 돈을 많이 찍었으니까 원자재 가격만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원래 이 필립스 곡선이 뜻하는 건 뭐예요? 고용률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다. 이게 지금처럼 집값만 폭등하는 이런 게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모르는 인간들아.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뭐 고용 늘었다, 뭐 완전 고용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나 줄었냐?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실업률을 빼요. 또 지금 왜 미국에서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로 떨어졌는데 일자리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코로나 극복되면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을 텐데. 제대로 된 정규직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이동직으로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아직 침체되고 있는 거고, 소비가 똑바로 돌아가겠냐? 돈 풀어가지고 잠깐 돌리는 거지. 우리나라도 최근에 소득 늘었다 하는데 다 공적 이전 소득에서 늘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불러올 수도, 대선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 돈 화폐 푸는 거 아니에요? 화폐 푸는데 잃어버린 30년이 불러온다는 소리는 어때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집값은 어땠게요?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돈 풀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풀었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푼 거예요? 한 10년 풀었죠. 10년 돈 풀어서 경제 다 파탄 냈는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올랐대요? 과거, 거품 붕괴 전까지. 그동안에 GDP는 얼마나 많이 불었고 일본의 국가부채는 얼마나 많이 불었는데, 이거 겨우 돌아왔다고 결국에 장기적 우상향 이거 이야기하는 거 웃기지도 않지 않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요거저거 다 역전당하고 있죠. 예전에 일본이 문화 강국이었죠. 버블 경제 때만 해도. 그때 만든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돈 엄청 쏟아 부었거든. 그래서 애니메이션 요런 거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다 붕괴됐잖아요. 기술이 돼요? 우리나라한테? 물론 뭐 더 나은 기술도 있고, 하지만 뭐 가장 핵심으로 나가는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 LED 기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못 따라오죠. 그게 다 폐쇄된 사회에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괜찮지. 잃어버린 30년이 그렇게 온 거고, 잃어버린 30년 전에도 일본 집값 다 합쳐서 미국 2번 사고도 남는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다를 거 뭐 있어요? 돈 풀면 잃어버린 30년이다. 왜? 돈 너무 풀었으니까.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풀어도 여긴 디플레이션인 이유는 일본 제품이 요새 뭐 국내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올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수입 물품 때문이죠. 디플레이션이 문제건 인플레이션이 문제건 간에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뭐든 안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인 거고,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경기 침체가 핵심인 거고, 돈만 풀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기축통화도 아닌데. 그리고 주택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신용 위축과 디레버리징을 초래하면서 불러올 수 있다. 돈 아무리 많이 풀어도. 돈 많이 풀어서 한 거예요. 돈 많이 풀어서. 아베노믹스니 뭐니 해가지고 돈 얼마 풀었어요 지금. 다 돈 풀어서 지금 겨우 극복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부채 그거 조금 푼다고 나라 망하네 뭐네 하고 있으면서, 일본도 결국 다시 올랐으니까 화폐 가치 하라고. 되겠어요. 일본은 기축통화인데. 그 외에 공급 부족 이야기 많이 하죠.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 우상향. 근데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공급은 장기적 우하향 요인이에요. 공급 부족 일단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 비중은 44%에서 55%로.
공급량은 32,000원에서 44,000원으로 증가. 인허가 물량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증가. 그런데 반대로 가구수 증가는 어때요? 가구수 증가 이만큼인데 주택수 증가 이만큼이죠. 서울도 전국도. 근데 분명히 건설 마피아들 만든 단체에서 연구한 거 보면 2017년은 공급 과잉인데 2018년부터 공급 부족이 돼요. 갑자기. 다 거짓말일 뿐이죠. 왜? 핵심은 공급되면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부수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항상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공급 부족 난리치는데 빈집이 152만 채다. 그리고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이런 데는 적어요.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뭐예요?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감소되니까 거주하기 용이하지 않은 지역들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주하기 좋은 지역들은 똘똘한 채라고 치면 똘똘한 채가 뭐 수요가 없진 않겠죠. 가격이 문제인 거지.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수요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전세, 월세 이런 것들 절대 가격 안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빈집으로 내놓고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 환경인구 급감이래요. 서울인데 신입생 달랑 45명, 반토막의 대학가 비상, 병역자원 5년새 30% 하락 전망이에요. 들어오는 수요 유입은 줄고 주택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지금이야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수요 증가인 것 같아요.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건 수요 개박살 난다는 전조 증상이에요. 수요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1인 가구 늘어나게 되면은 가구수 때문에 조금 천천히 떨어지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왜? 1인 가구가 왜 1인 가구인데? 그걸 수요 증가라고 보고 있어요? 혼인 출산 못해서 1인 가구 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 출산 포기해서? 혼인 출산 왜 포기하는데요?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서 혼인 출산 포기하고 월세로 남고 집을 못 사서 1인 가구가 되는데 1인 가구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가구 수는 증가했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딴 이야기하는 쓰레기 있으면은 상종을 하지 마요. 상종을. 개념이 없는 소리니까. 1인 가구가 왜 늘어났는지부터 물어보시고 집값이 올라서 결혼 출산 못해서 1인 가구가 됐다는 거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소리인데 1인 가구 증가가 어떻게 집값 증가로 이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특히 25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문제는 25개월 연속 감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출산율 0.8인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 우상향이요. 거품이 한번 쭉 빠지죠? 거품이 한번 빠지고 난 뒤에 다시 올려주려면은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받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만큼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똘똘한 채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진다? 기술의 발전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으로 오른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아니 왜 GTX 이야기하고 있죠. GTX 이야기하고 있으면 서울의 인구가 분산돼서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해야 되는데 서울은 서울대로 똘똘한 채고 GTX는 GTX대로 똘똘한 채고 그 수요들은 다 어디서 튀어나오는데? 기술의 발전이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 터지고 재택근무 늘어났을 때 처음에 생겨난 일이 중심부가 빠지고 외곽 지역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뭐 그런 영향도 있다는 건데 핵심은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집값 빼려면은 고령자들을 위한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수도권에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령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수도권에 많이 배치를 하게 되면은 굳이 강남 집을 노령에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고 외곽 지역에 안 터지니까 그런 거죠. 교통만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계획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어넣어야 되죠. 과천 같은 데가 집값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 사실. 거기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나라는 지금 다 비정상적인 심리, 그래서 노령 인구든 젊은 인구든 다 뭐 강남이 짱이야, 강남이 최고야, 오래 못 가요. 학군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강화를 들고 왔지만 여태까지 수능이 강화된 적이 있었나? 물론 잘못된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 있으면 더 좋은 직업 갖고 그러나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패러다임 가지고 와서 공부 잘해야만 성공,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게 언제까지 되겠냐. 장기적 우상향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게 장기적 우상향이고 경제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핵심이 감소된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서 들어왔을 때 경제는 쇠퇴가 일어나게 된다. 그 미친 집값으로 인해서 그 일이 생겨나게 됐는데도 아직도 장기적 우상향 타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 망해가기 시작하면 현금화해서 재빨리 국가에서 타령할 놈들이죠. 수요 공급의 논리를 해놓고서 또 장기적 우상향은 또 뭐냐. 주식이랑 다르다. 부동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